네, 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발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신발을 고르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을 고를 때 제일 먼저 기능성 안에는 뭐 착화감이나 뒤꿈치, 힐 슬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신발의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밸류나 제품의 네임 밸류보다는 그 신발을 직접 신었을 때 착화감이 어떤지, 그리고 이 신발의 쿠션이 그 신발의 가격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나이키 신발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신발이 있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가 항상 제일 1순위로 꼽는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이 바로 이 베이퍼맥스 시리즈거든요. 베이퍼맥스도 이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 있지만, 가장 먼저 나왔던 그 플라이 니트로 된 베이퍼맥스, 그 니트 소재로 된 베이퍼맥스 중에서도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가장 일반적인 쉐입을 가지고 있는 베이퍼맥스 플라이 니트 모델하고, 베이퍼맥스 플라이 니트에서 조금 더 향상된 기능성을 제공하는 베이퍼맥스 플라이 니트 유틸리티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베이퍼맥스 플라이 니트 모델을 가장 만족스러운 신발로 생각을 하는지, 디자인이나 기능성에 있어서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제가 1순위로 뽑는지 한번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베이퍼맥스 플라이 니트 유틸리티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틸리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코백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뭔가 지도 같은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수시가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에는 이 유틸리티 모델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뭐 대충 어반 익스플로러를 위해 만들어졌고, 트랙을 벗어나서 뭐 트레킹을 하든 아니면은 뭐 스트릿을 돌아다니든 다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네, 이렇게 에코백이 들어가 있고, 이 유틸리티 모델의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스트랩 디자인 요소가 이 에코백에도 앞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블랙 컬러여서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컬러들은 또 그 신발의 컬러에 맞는 그 에코백이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치워놓고 일단 신발을 꺼내볼게요. 네, 속지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베이퍼맥스라는 하얀색 글씨가, 레터링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모델명은 나이키 에어 베이퍼맥스 FK, 플라이 니트의 약자죠. FK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보다 반업해서 280으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는 AH6834-001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신발을 꺼내봤고요. 신발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첫 인상은 가볍다. 뭐 기존의 로우컷으로 된 베이퍼맥스 플라이 니트 모델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가볍다는 느낌이 첫 인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베이퍼맥스하고 거의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가피 부분은 전체적으로 니트를 기본으로 해서 요 앞코 부분이나 뒷부분은 뭔가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블랙 컬러 말고 다른 컬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뭐 밝은 컬러, 블루 컬러나 뭐 베이지 쪽 컬러들은 아직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매장에 가서 한번 신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과연 이 베이퍼맥스 플라이 니트 유틸리티 모델의 어떤 부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피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컬러는 블랙이지만 니트의 패턴이 파트별로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앞코 부분을 보더라도 윗부분은 통풍도 잘 될 수 있도록 구멍도 많이 넓게 뚫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윗부분의 조금 아래쪽 부분은 거의 양말의 어떤 니트 조직의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촘촘한 조직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측면은 이 스트랩 때문에 조금 가려서 안쪽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앞코 부분의 니트 조직의 어떤 패턴보다 더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환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렇게 발목 부분으로 오면은 지금 보이는 이 부분에만 3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니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신발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니트의 패턴을 구성하는 게 한 패턴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렵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단가도 올라갈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한 거는 발과 신발과의 착화감에 있어서 파트별로 기능이나 성능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확히 기능을 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구성한 것만 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나이키의 어떤 기술력을 많이 쏟아 부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니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꿈치에 풀탭, 이렇게 풀탭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니트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내구성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말고 베이퍼맥스 버전 1 트리플 블랙 모델을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시착을 하고 있는데, 그 신발을 신을 때 혀 부분 있잖아요. 그 혀 부분을 조금 강하게 이렇게 당기면은 니트가 조금 손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놨지만, 사실은 이 신발을 신을 때는 이거를 세게 당길 수가 없어요. 당기면은 니트가 손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 스트랩이 요 니트에 바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세게 당기면은 실이나 니트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멋으로 들어있는 디자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뒷부분에는 스카치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라인이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꿈치로 온 김에 뒤꿈치 부분에 보강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상당히 두툼한 느낌의 소재로 되어 있어요. 뒤꿈치를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꿈치에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수우시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음각으로 단순히 파여져 있기만 한 건 아니고, 이 수우시가 플라스틱 소재로 안쪽에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꿈치 정면으로 보면은 위쪽은 구멍이 5개가 음각으로 파여져 있고, 아래쪽은 구멍이 4개 음각으로 파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품 이름 베이퍼맥스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스트랩이 쭉 연결돼서 이 뒤꿈치에 풀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풀탭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보시면은 이 중간 부분은 니트에 바로 실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탭을 세게 당기면 니트나 어떤 실밥이 풀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발의 안쪽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구멍이 4개씩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뒤꿈치의 보강지하고 니트는 조금 더 강하게 고정을 해주고 싶었는지, 우리가 ISPA 버전에서 봤던 거는 테이핑처럼 이렇게 뒤꿈치의 모양 그대로 전체적으로 테이핑 같은 느낌의 소재로 한 번 더 접착을 해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뒤꿈치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런 보강제도 그렇고 테이핑 느낌의 접착제도 그렇고요. 이게 뭐 기능적인 것도 기능적인 거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뒤꿈치의 이 부분이 뭔가 조금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뒤꿈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발등 부분으로 와서 발등 부분에는 이렇게 스트랩이 2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베이퍼맥스 유틸리티 모델이 아니고 일반적인 베이퍼맥스 모델도 이런 뭐 스트랩이나 신발끈, 슈 레이스가 없어도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조금이라도 더 향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신발끈을 제공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발목 부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발목 부분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이 발목 부분의 탄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때는 뭐 물론 2손을 이용해서 신발을 신어야 되긴 하지만, 신발을 신을 땐 그렇게 뭐 발이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2손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탄력이 있는 발목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발끈 부분을 보시면은, 이 신발끈이 당연히 니트에 바로 체결이 됐을 경우에는 니트에 손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 스트랩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신발끈이 스타트하는 부분은 니트에 바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기셔야지, 너무 강하게 당기면은 이 부분도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위로 구멍이 좌우로 2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니트에 바로 체결이 된 게 아니라 스트랩 위로 체결이 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신발끈을 묶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발끈 제일 윗부분은 이렇게 신발끈을 당기고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들어가 있는데 별다른 레터링이나 디자인 요소는 없고 그냥 되게 심플한 디자인의 플라스틱 소재로 클립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코 부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토박스의 앞코 부분은 뛰거나 걸을 때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눌러보면 그렇게 단단하진 않은데 플라스틱 느낌의 소재로 앞코 부분은 보강을 해놓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발의 안쪽으로 이렇게 스우시 마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끼발가락 쪽 신발의 바깥쪽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플라스틱 느낌의 어떤 소재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로우 컷의 베이퍼맥스에는 없는 이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리뷰에서 베이퍼맥스 아웃솔은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베이퍼맥스 아웃솔에 대해서는 따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유틸리티 모델이 일반적인 그 로우컷의 베이퍼맥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른 베이퍼맥스 모델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이 신발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쉐입의 니트로 된 베이퍼맥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가피하고 이 베이퍼맥스 아웃솔이 바로 연결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가피와 베이퍼맥스 아웃솔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유틸리티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가피하고 베이퍼맥스 아웃솔 중간에 미드솔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네,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미드솔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 베이퍼맥스 아웃솔만 해도 굉장히 좋은 쿠션의 느낌을 주는 모델인 건 뭐 충분히 다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플러스 쿠시론이라고 쓰여 있죠. 쿠시론이 나이키의 다른 그 러닝화들에 많이 쓰이는 미드솔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쿠시론 미드솔이 추가된 부분이 기존의 베이퍼맥스 로우컷 모델과 확실하게 차이를 두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추가되면서 뭐 얼마나 더 기능적으로 향상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도심에서 워킹을 할 때나 트레킹을 할 때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기능적으로 향상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착화감에 있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일반적인 로우컷의 베이퍼맥스 모델하고 이 유틸리티 버전의 베이퍼맥스 모델을 번갈아 가면서 신어보고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솔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인솔은 분리가 잘 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닥면은 그냥 하늘색 단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꽤 두께감이 있는 그런 스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윗면은 아까 그 에코백에서 봤던 그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베이퍼맥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이즈 탭이 인솔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발 내부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힙합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웃솔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베이퍼맥스의 아웃솔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BHM 블랙 히스토리 먼스 버전으로 나온 모델이라 컬러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이긴 한데 요거는 이 모델만의 디자인이어서 이런 거고 베이퍼맥스 아웃솔의 가장 그 내구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아웃솔 위에 보강재가 한 번 더 덧대어져 있어요. 이 윗부분에 이렇게 네 군데, 뒤꿈치 부분. 이게 이제 컬러가 있어서 보기가 편해서 그런 거지. 요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된 모델도 블랙 컬러로 보강재가 똑같이 부분에 네 군데, 뒤꿈치 부분 이렇게 보강재가 덧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유틸리티 모델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신발을 나이키의 신발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신발로 꼽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기능적으로 만족도가 너무 커요. 먼저 착화감에 있어서 느낌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니트의 패턴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 정말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처럼 발의 전체적인 부분을 밀착시키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발목 부분 이 유틸리티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발목 부분까지. 그리고 또 이 발목 부분도 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당연히 발목을 너무 잘 잡아주고 걸을 때도 걷는 와중에도 발목을 잘 잡아주고 있어서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똑같이 발과 일체감이 너무 좋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쿠션에 있어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베이퍼맥스 아웃솔이 지금 나이키가 만들고 있는 신발들 중에 가장 최신의 기술이 들어간 그런 아웃솔이잖아요. 정말 이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하거나 뭐
몇 시간 동안 트레킹을 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지만 제가 생활하는 그 레인지 안에서의 제가 느끼는 그런 만족감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신었던 나이키 신발들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신발들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 되어진 이런 아웃솔의 패턴이 조금 이질감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는데 계속 장시간 신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쿠셔닝과 착화감, 발과의 일체감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신어본 나이키의 다른 어떤 신발들보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그런 일반적인 로우컷의 베이퍼맥스 모델과 이 유틸리티 모델의 착화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실착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적인 쉐입을 가진 로우컷의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모델을 신어봤고요. 이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같은 경우는 반업을 해서 신거든요. 그래서 정 사이즈 275지만 이 모델은 280을 신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신발을 처음 신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신어본 나이키의 그 어떤 신발들과 비교를 해도 최고의 척화감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을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착화감이 별로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신발이 발에 착 밀착되어 있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착화감은 정말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발 볼은 거의 여유가 없는 정도의 그런 타이트함을 보여주고 있고 발 길이에 있어서는 이 회색 부분이 끝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제 엄지발가락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발 길이보다는 사실 볼에 기준을 두고 신발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편이어서 앞부분이 이렇게 남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조금 남긴 하지만 걸을 때 뒤꿈치의 힐 슬립은 전혀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상태의 착화감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퍼맥스 아웃솔이 없다라면은 양말을 신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발 전체적으로 잘 밀착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뒤꿈치 부분도 정말 빈틈이 없게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착화감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착화감이 아닐까. 이 로우컷 버전의 베이퍼맥스는 많이 보시고 또 신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 쿠션 느낌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유틸리티 모델로 갈아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이퍼맥스 유틸리티 모델을 신어봤고요. 방금 전에 그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로우컷 버전을 신었을 때도 이 이상 더 착화감이 좋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유틸리티 버전을 신는 순간 더 좋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한 번에 느껴져요. 영상에서 확인이 되시겠지만 발목 부분이 한치의 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발목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착화감이 좋다, 발과 일체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발 볼과 뒤꿈치 부분이 정말 한치의 틈도 없이 양말처럼 전체적으로 발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뭐 로우컷 버전의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발목까지 위로 더 올라오다 보니까 훨씬 더 발을 잘 잡아주고 일체감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발 볼과 뒤꿈치 부분은 100% 완벽하게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착화감에 있어서는 대박인 것 같아요. 편안하면서 안정감 있게 발의 전체적인 부분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살짝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그 미드솔이 쿠시론이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신어보고 지금 바로 갈아 신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걸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쿠셔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베이퍼맥스만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고 그 반발력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한번 느껴보자 하고 작정하고 느끼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뒤꿈치 부분, 뒤꿈치가 굉장히 두툼한 소재로 보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뒤꿈치 부분에서 느껴지는 이런 안정감도 일반적인 로우컷 버전의 베이퍼맥스와 조금 더 차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끈은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발등 부분의 스트랩도 어느 정도 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발끈을 다 빼더라도 지금의 착화감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발등에 있는 이 탄력이 있는 스트랩이 신발과 발과의 일체감을 향상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로우컷의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모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쿠션에 있어서 쿠시론이 추가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더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고 또 반발력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발목까지 올라와 있는 이 가피의 디자인 때문에 발과의 일체감이 더 많이 향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베이퍼맥스 아웃솔만 제거하면 그냥 양말을 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발과의 일체감, 착화감은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60도로 보여드리면서 착화감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착샷까지 보고 오셨고요. 제가 보여드린 착샷은 사실 착샷이라기보다는 착용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어울리는 패션과 함께 착샷을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런 패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의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리뷰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베이퍼맥스 시리즈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는 뭐 쿠셔닝, 착화감도 있겠지만 무게가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적게 나간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컷 버전의 베이퍼맥스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속지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을 했을 때 271g 나오네요. 이 신발 사이즈가 280인 거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71g이면 제가 지금까지 측정했던 신발들 중에 가장 가벼운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리액트 87 모델보다 몇 그램 정도 더 무거운 수준이니까 정말 가벼운 무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유틸리티 버전의 무게를 측정을 해보면 310g 나오네요. 한 40g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뭐 신발의 쉐입으로 봤을 때 유틸리티 버전의 베이퍼맥스도 굉장히 가벼운 수준의 신발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40g 정도 차이긴 하지만 착화감에서 오는 그런 만족도가 유틸리티 버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로우컷 버전이나 유틸리티 버전 둘 다 다른 일반적인 신발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수준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쇼미더 웨이트 코너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키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유틸리티 버전을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아웃솔에 있어서는 쿠시론이 추가됐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실착을 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이 정도나 차이나? 라고 할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살짝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쿠션보다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가피의 쉐입에서 오는 착화감의 향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발목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요 느낌, 그리고 뒤꿈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요 느낌이 착화감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신어본 나이키의 그 어떤 신발보다 만족감이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트리플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뭐 해외나 국내나 뭐 리셀이 아닌 이상 구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뭐 나는 컬러보다는 기능성이나 착화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구하셔서 신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신발을 나이키 최고의 신발이라고 꼽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한 나이키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유틸리티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번 주에 아마 그 EG 350 때문에 밤잠도 설치시면서 구입하시려고 많이
많이 노력들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나씩은 다 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리뷰를 촬영하고 있는 게 월요일인데 오늘 아침에도 또 기습 발매한 매장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 마음 졸이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뭐 EG350 뭐 좋은 신발이죠. 좋은 신발이고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신발이긴 하지만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신발들 말고 이렇게 뭐 베이퍼맥스 유틸리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또 기능적으로 뛰어난 신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질에 못 구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기능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신발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신발들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신발들 말고 나만이 알고 있는 기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신발들을 하나씩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제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감사합니다.